긍정 강사 최인호의 인플로우. 1500여 작품이나 남긴 영국의 유명한 화가 모세스가 처음 붓을 잡은 것은 그의 나이 80세의 일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자신의 희곡이 처음 공연된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은 94세 때의 일이고요. 이몬드 발레라가 그토록 원하던 아일랜드 대통령이 되었던 때는 그의 나이 92세 때 일이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80세가 되어서야 미국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고 83세가 되어서야 그 완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한참이나 늦어버린 시간에 시작하여 결국 뜻을 이루고야 만 사람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런 생각이 깃들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남들이 지금은 이미 늦었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지금이라는 시간은 결코 늦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작하는 것이 이 다음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긍정강사 최인호입니다.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책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으로 시작을 해봤어요. 인생에 있어 늦어버린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것을 하기엔 이미 늦었지 뭐. 우리 참 쉽게 이렇게 포기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 잣대는 내가 쉽게 만들어버리지 않나 싶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 친구가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연세가 70 이제 되셨는데 근데 그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친구분들이 이제 막 놀리셨다는 거예요. 아니 다 늙어서 어디에 써먹으려고 영어 공부냐고 막 그렇게 놀리셨는데 그 친구 할아버지는 평생 소원이 해외여행 가서 외국인과 자유자재로 대화하는 거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네. 근데 그렇게 공부를 늦은 나이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때 제 친구가 말하기를 할아버지께서 가족들과 해외여행 가셨대요. 근데 거의 모든 대화를 할아버지가 다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이라고 하셨던 그 할아버지 친구분들은 뭐 삶이 달라지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셨죠. 이미 늦은 나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네, 5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저 그 얘기 듣고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참 그러고 보면 삶에 있어서 정말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 나이 어느 정도 꽉 차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 들어갔잖아요. 근데 대학원 갔더니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스치거들랑. 아니 내일보다는 지금이 빠르지 않겠어? 네. 이런 생각으로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그런 오늘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긍정강사 최인호의 인플로우 시작합니다. 저희 긍정강사 최인호 인플로우 참여 방법은요. 인터넷으로 팟캐스트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팟빵 어플 이제 다 다운 받으셨죠? 네.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긍정강사 최인호의 인플로우 찾으시거나 최인호 치시면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요. 별표 눌러주세요. 후기도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후기 남겨주신 분 중에 상품 드릴게요. 복드론에서 파우치, 피자팩토리에서 외식 상품권, 더 서당 인문학연구소, 송태인 대표님의 책 스토리텔링 인문학, 리더십 코칭센터 MCC 박창규 코치님의 책 온 자신감, 그리고 여러분 제 책이 나왔습니다. 네,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 네, 사연 남겨주신 분께 제 책을 선물로 드릴게요. 그리고 미디어 코리아에서
이곳 스튜디오 장소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연 많이 남겨주셔서 상품 다 받아가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현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죠.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은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 사형수는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며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나가버린 28년이란 세월을 금쪽처럼 아껴 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더 살 수만 있다면 하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풀려난 그는 그 후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며 평생 시간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살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마지막 순간처럼 소중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불후의 명작을 발표하여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사형수는 바로 도스토예프스키였습니다. 네,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중에서 나온 글인데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루를 보내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매일 그렇게 살았다고 하죠. 네, 후회 없이, 당장 죽어도 여한 없이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았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늘상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나, 또 새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영화 어바웃 타임 여러분 보셨나요? 네, 그 영화에서도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죠. 네,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다가 다시 과거로 가서 그 하루를 또 살아보잖아요. 똑같은 하루를. 근데 처음에 살았던 그 하루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가 두 번째 다시 살러 갔을 때는 정말 그 시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음미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나서 정말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네, 그런 영화였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지만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감사하면서 또 다른 행복의 발견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너 그리고 우리. 너 그리고 우리는 플로우 소통 스킬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제 책이 멋지게 이기는 대화의 기술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대화, 그 소통 스킬을 대부분 담았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그 방법들 모두 책에 나와 있는데 역시 다 인플로우죠. 나를 먼저 바로 세우고 나가라. 네. 그리고 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우아하게 당당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 앞으로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조금씩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소통 스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 모두는 머릿속에 지도가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상대의 머릿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지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했을 때 아니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너는?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상대 역시도 나를 향해서 정말 너야말로 이해가 안 된다. 우리 이렇게 많이 소통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릿속에 입력된 이 세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면서 정보가 쌓이면서 세상을 향한 지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네, 막 추적추적 비가 내리네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A는 비 오는 날 출근길을 이제 딱 나서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네, 비가 오니까. 그래서 벌써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늦게 버스가 와서 겨우 탔는데 사람들이 아주 꽉 찼어요. 그래서 막 비가 와서 젖어 있는 우산이 막 내 가방에 내 옷에 막 다 젖으면서 되게 불쾌하게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와서 늦었고 또 길이 막히기 때문에 지각을 한 거예요. 갔더니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그 A란 사람에게 비 오는 날에 대한 지도는 짜증나는 날이 된 거예요. 그쵸? 네. 자,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시간 출근을 합니다. 조금 밀리긴 했는데 다행히 지각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오전 업무를 탁 마치고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한 친구한테 연락이 탁 와요. 야, 오늘 비도 오는데 퇴근 후에 뭉치는 거 어때? 이런 날 파전에 막걸리 아니야. 이러면서 저녁 약속을 딱 잡는 거예요. 오후 내내 비가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 비 오는 날 전에다가 이렇게 동동주 마시면 와 분위기도 있고 맛도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는 비 오는 오후를 보낸 거예요. 회사 퇴근하고 친구를 만나서 정말 멋진 시간을 보냈죠. 자, 이 B라는 사람의 비 오는 날의 머릿속의 지도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파전과 친구와 동동주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멋스러운 날이 된 거죠. 자, 이렇게 같은 상황에 같은 회사에 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내 동료라 할지라도 서로 비 오는 날에 대한 세상의 지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야, 오늘 비 오는데 정말 짜증나지 않냐? A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무슨 소리야? 비 오는 날 정말 기분 좋지.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그 지도가 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같은 핏줄, 같은 환경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다 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대화를 하시냐면 너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각자 상대의 지도가 모두 다르다. 이거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대화가 술술 잘 되실 겁니다. 물론 처음에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인정해 보세요. 네, 너 그리고 우리. 오늘은 플로우 소통 스킬. 모든 사람의 머릿속의 지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클로징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외치죠. 저 혼자만 감사합니다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함께 오늘 감사할 게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감사합니다.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사실 이곳 미디어 코리아 스튜디오에 올 때 되게 그렇게 따뜻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진호 실장님을 늘 힘들게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 제가 30분 전에 왔어요. 아주 여유 있게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갖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긍정강사 최인우의 인플로우 여기서 마칠게요. 당신은 마땅히 행복해야 합니다. 2주 후에 봬요.